데 개여서 정말 다행이고요. 저는 전문 분야는 소화기내과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병원 건진센터에서 소화기 관련된 검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보다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무증상 성인분들을 대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 입장이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많은 암 중에서 5대 암의 종류를 소개해드리고 조기 진단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뭐 옛날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굉장히 익숙하게 이제 접하는 질환이 되었죠.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많이 알려진 유명인들 사진인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분도 있고 한 반 정도는 암을 빨리 진단받아서 치료를 잘 받고 아직 잘 생존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갈라놓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뭐 유명하거나 연예인이나 이래가지고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사망 원인에는 뭐 질병도 있지만 뭐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암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통계가 시작된 이후로 36년째 1위를 놓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은 국내 암 사망률 순위를 좀 알아볼게요. 1위는 폐암입니다. 폐암이 사망률 높은 질환이고 2위는 간암, 3위, 4위는 대장암, 위암이 비슷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전체 사망률과 비슷한 그 순위를 보이고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분보다는 대장암 사망률이 조금 더 높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가나 영화 옛날에 다 보셨죠? 예. 저도 이전에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태국 왕하고 영국 미망인하고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 만나서 운명 같은 사랑을 하는 이야기잖아요. 암과 나는 어떨까요? 혹시 이제 어떤 분들은 사는 동안 나하고 암하고 연관이 있겠어 이런 분도 계시고 뭐 걸리면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한번 확률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입니다. 평균이 82.4세입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의 경우에는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걸 가정했을 때 5명 중 2명, 여자분들은 기대 수명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3명 중 1명이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높은 확률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으로 놔두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확률입니다. 왕가나의 율브린너도 결국에는 폐암으로 65세 때 일찍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으면은 일단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는데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 뭐냐? 바로 조기 진단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암 질환의 생존율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래프인데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각 질환별로 3가지 바가 보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변은 질환별로 비교했을 때 가장 왼쪽에 위치한 그래프가 가장 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앞서 얘기한 적극적인 대처 방법, 조기 진단을 하게 되면 어떤 암이든지 오래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는 사망 관련된 사망률을 이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런 많이 발생하는 암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폐암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많이 이제 두려워하시죠. 췌장암 그리고 간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위암,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남녀를 구분해서 보면은 남자는 위암, 폐암, 아무래도 흡연을 좀 많이 하시니까 여자분들보다는요. 대장암, 또 술하고도 연관이 많이 있는 간암, 전립선 암 순이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갑상선을 제외하고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암 중에서 왜 5가지만 꼽았을까? 왜 5대암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암들 중에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질병 부담을 초래하는 질환이어야 합니다. 발생이 너무 많이 되거나 사망률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은 그 병에 걸리면은 치료하느라고 너무나 경제적인 부담이 크거나 그런 암들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적절한 조기 진단의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 방법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검사 방법이 너무 아프거나 위험하거나 너무 고가면은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을 하고 나서 적절한 치료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그것이 생존율이 높이는 그런 효과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뭐 일찍 발견했는데 치료를 해도 어차피 똑같이 생존율을 보인다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기 진단 관리가 가능한 암 5가지를 꼽은 것이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입니다.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99년도부터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한해서 국가검진을 일단 시작을 했고요. 활발하게 하면서 2005년부터는 대장암하고 간암을 추가해서 국가검진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개인검진도 많이 시작했던 시기거든요.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90년대 이런 사업이 없었던 90년대는 전체 암 생존율이 40% 초반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치료 발전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조기 진단의 이유로 요새는 모든 암을 통계내고 그리고 모든 병기를 다 평균 냈을 때 64%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암 환자 생존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각각 5대 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위암하고 대장암이 제일 많기 때문에 시간 할애를 조금 하고 나머지 3가지 암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암은 암 발생 순위 1위로 가장 중요한 암입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4위고요. 남자가 더 많고 우리나라, 일본 같은 동아시아에 호발합니다. 위험 인자는 잘 알려진 게 헬리코박터 균이죠. 이 균은 위 점막에서 군집을 형성하면서 숙주의 면역 반응을 변화시키면서 병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인구 조사를 해보면 반 이상에서 양성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암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의 뭐 면역력도 중요하고 균이 일으키는 위축성 위험의 정도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이나 식습관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젓갈같이 염장된 음식이라든지 탄 음식, 흡연, 또 너무 과한 음주는 위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섭취가 많으면 위암의 위험률을 3분의 1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나 형제, 자매가 위암이 있는 경우는 나의 위암의 위험률이 2배에서 10배 정도 상승합니다. 그럼 위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정상 점막에서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성 위염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일부가 위축성 위염, 위벽이 보통 얇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진행하면은 그 얇아진 위벽에 장 상피처럼 오돌토돌한 돌기로 대체되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화생성 위염 또는 장 상피 화생이고요. 여기서 일부가 이형성증이라는 세포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형성증은 저희가 보통 암의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암으로 되는데요. 위암의 검진 목표는 암뿐만 아니라 요새는 암 전 단계부터 발견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위내시경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검사하실 때 검사 전날 자정 이후에 금식하시고 병원에 오시면 물약을 드릴 거예요. 그 기포를 제거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위벽을 깨끗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위장이 많이 움직이면 관찰이 어려우니까 위장 웅도를 억제하는 약을 드립니다. 그럼 목을 마취시키고 진정 내시경의 경우는 진정제를 투약합니다. 그리고 입을 통해 삽입하여 관찰을 하게 되고요. 검사 시간은 조직 검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5분에서 10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진정제를 맞았을 때는 최소 30분 이상은 회복실에서 회복을 하게 돼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회복이 끝난 다음에도 그 당일에는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이나 업무 같은 것도 하시면 다음 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그날 다 미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시경 전에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중요 약들. 혈압이 높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를 못 하겠죠. 그래서 혈압약과 심장약 같은 중요 약은 금식이라 하더라도 검사 당일날 아침에 쇠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을 해야 되고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금식이기 때문에 검사 당일 아침에 인슐린과 당뇨약은 드시면 안 됩니다. 천식 환자는 비상용 흡입제를 지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응고제, 혈소판 응집 억제제 많이 드시는 약입니다. 풍예방약, 협심증 예방약, 풍치료약, 아니면 협심증 치료약, 피를 묽게 하는 약, 이런 약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약들을 드시는 경우는 저희가 언제부터 끊으라고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약을 먹게 되는 질병이 다 다르고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 예정되기 전에 처방받았던 선생님께 가셔서 언제 끊는 것이 좋은지를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끊는 경우도 있고 뭐 일주일 끊는 경우도 있고 3일 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다 복용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약을 먹는 질병이 위중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약 이름은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아스피린을 많이 아시지만 플라빅스라는 약도 있고 그 밑에 약들은 이름이 조금 특이하고 그렇습니다. 프레그렐, 자렐토, 프라닥사, 엘리퀴스, 릭시아나.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약들인데요. 이런 이름들의 약은 또 들으면 잘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전에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최근에 심근경색 같은 중환질환을 앓았거나 판막질환이 있는 경우, 심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간이 너무 안 좋은 경우나 콩팥이 나빠서 쓰는 약물을 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검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는 너무 마우스피스로 꽉 물게 되면 치아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오시면 이런 걸 여쭤보고 있고요. 녹내장이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검사 전에 쓰는 약들의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항상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무시다가 숨 안 쉬는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고도 비만 환자들은 진정 내시경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평소에 수면제를 많이 드시거나 항우울제 복용하시는 경우 또 너무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는 진정제를 써도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검사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암 병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위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말랑말랑한 점막층, 그 밑에 얼기설기한 조직의 점막 하층, 그다음에 감싸는 근육층, 그 위벽 전체를 감싸는 장막층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점막 하층까지 암세포가 침투했을 때까지를 조기 위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 진단의 목표는 일단은 조기 위암까지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표인데 위암의 상대 생존율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왼쪽의 긴 반은 뭐냐면 암세포가 위벽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 안에만 얌전히 있는 경우는 국화암이라고 하는데 국한 위암의 경우는 상대 생존율이 96%나 됩니다. 그리고 위벽을 약간 벗어나서 임파선 침범이 있다든지 주변 장기에 침범이 있는 경우는 생존율이 6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위암은 어떻게 보이는지 내시경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상과 비교를 해서 보면요. 자, 왼쪽 위의 사진은 정상 위 사진인데 위에 중간 부분 정도 됩니다. 공기를 넣었을 때 잘 펴지고 점막이 깨끗하고 주름들이 얇게 보입니다. 오른쪽은 같은 부위인데 같은 부위 같지가 않죠. 커다란 암 종괴로 대체가 되어 있는 소견이고요. 자, 왼쪽은 위의 사진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내시경을 빼낸 소견들인데 조금 더 주름이 많고 보기에도 아주 깨끗하게 잘 펼쳐져 보입니다. 여기가 같은 부위인데 역시 같은 부위 같지가 않습니다. 주름이 일단은 두꺼워져 보이고 전체적으로 위가 많이 부어있는 이런 위암의 형태입니다.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위에 전정부라는 부분인데 위에서 12장을 넘어가는 입구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보여질 부분이 커다란 종괴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왼쪽 아래 사진은
위에 분문부라는 사진인데 위로 따지면 좀 위쪽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잘 괄약근이 아물어져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궤양성 종괴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사진 모두 진행성 위암입니다. 아까 위벽 사진에서 점막 하층 이상으로 침범이 된 경우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질환일까요? 위치 있는 화살표 위 전정부라는 곳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한 5mm 정도밖에 안 돼요. 약간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염증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는 암세포가 발견이 되었고요. 최종적으로 조기 위암 진단을 받았던 경우입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병변이 너무 작고요. 그리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조직의 타입이 분화도가 아주 좋은 그런 타입이라서 수술까지는 안 가고 내시경적인 시술로 잘 치료가 되었던 아주 운이 좋았던 경우입니다. 앞에 사진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도 역시 조기 위암입니다. 주름이 많은 위 체부라는 부분인데 이 내시경 옆으로 한 1.2cm 정도 되는 하얀 색깔 보이시죠? 이게 약간 함몰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이 조기 위암도 이런 모양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앞에 거는 이제 내시경적인 점막 절제술로 시행을 했지만 이렇게 보이는 조기 위암은 수술로 꼭 해야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기 위암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조기 위암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진행성 위암에 비해서는 보시기에도 조금 얌전해 보이죠. 그래서 위암 환자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평소에 검진을 안 받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와서 위암을 진단받은 경우하고 증상은 없지만 규칙적으로 내시경을 받는 도중에 이제 위암 진단받은 환자를 두 군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더니 오른쪽에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조기 위암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위암 사망률도 당연히 37%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위암 생존율이 50%가 안 됐던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75%까지 끌어올려져 있고요. 동일한 시기에 미국의 위암 생존율은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랑 많이 차이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일 위암을 진단받을 운명이라면 혹시 제가 보여드린 사진 중에서 되도록이면 조기 위암 상태로 진단받을 안전한 검진 간격은 얼마일까? 자, 역시 위암 환자를 분석을 해봤는데 2년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규칙적으로 검진을 받았던 분에서는 방금 보여드린 조기 위암의 퍼센트가 90%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간격이 더 벌어지면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2년은 넘기면 안 되겠다. 최소한 2년은 절대 넘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위암 사진 보여드렸는데요. 위내시경은 하다 보면 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처럼 식도도 보면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다 식도인데 어떤 질환일까요? 염증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모두 식도암입니다. 네. 자, 왼쪽은 조기 식도암 또는 표재성 식도암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보시기에도 좀 진행이 되어 보이죠? 진행성 식도암입니다. 물론 식도암은 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위암을 보다가 이렇게 운 좋게 발견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위내시경은 암만 보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악성질환 말고도 양성질환도 보는데요. 위산이 식도로 역류돼서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십이장 궤양을 미리 진단해서 더 염증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는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통지가 나오고요. 위내시경 또는 위장관 조영술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위내시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위암의 가족력이 있다든지 옛날에 내시경을 했는데 무슨 만성 위염인지 위축성 위염인지 이런 말을 들었다. 아니면 과거에 위선종은 위암의 전 단계입니다. 거의 위암하고 똑같이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위를 수술받은 경우에는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간격을 당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대장암입니다. 대장은 아까 위암은 발생순위 1위, 대장암은 2위입니다. 50대 이후에 많고요. 우리나라가 잘 사라지면서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이 복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감싸는 듯한 주행을 하는 원통형의 장관인데요. 길이는 한 150cm 정도 됩니다. 모양하고 주행 방향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데 막혀있는 맹장, 올라가는 방향의 상행결장, 가로지르는 횡행결장, 내려가는 하행결장, S 모양의 S결장, 직장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제 대장암의 50% 이상은 X결장 이하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5, 6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S결장경이랑 검사로 이 대장암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말고도 이 상행결장에도 25%나 되는 암들을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새는 전체를 다 보는 대장 내시경이 많이 발전을 해서 그렇게 검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장암 생존율은 54.8%였고요. 최근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위암처럼 비슷하게 전체 다 병기 따지지 않고 했을 때 76%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조기 진단 플러스 치료법 발달 때문이죠. 위험인자는 일단은 고지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독성 대사 산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대장에 들어가면요. 아무래도 대변은 대장에 좀 머무르다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대장 벽에 그 독성 산물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방식을 먹게 되면은 좀 위험하고요. 근데 섬유소를 많이 드셔가지고 대변에 부피가 많아지면은 나쁜 물질들이 접촉할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 저섬유 식이를 드시는 분들은 대장암에 조금 더 위험하겠습니다. 그 외에 탄 음식이라든지 과도한 음주 이런 게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위험인자는 내가 과거에 대장 검사를 했는데 용종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장암 위험이 조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용종은 근데 흔하거든요. 우리나라 평균 위험도 남자분들 50세 이상 검사를 해보면 40%, 10명 중 4명은 용종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용종들이 다 대장암하고 연관이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용종들 중에서도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는 대장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아니고 5년, 10년, 20년 후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cm 이상의 용종을 10년을 갖다 놔뒀더니 100명 중에 8명은 용종 끝에서 암이 생기고요. 나머지 92명은 암이 안 생기고 그냥 용종만 조금 커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그만 용종 단계에서는 어떤 용종이 암이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용종 떼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면 작은 용종은 다 제거를 하는 것을 지금 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족력 중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 특히 그 가족이 55세 이전에 조금 젊을 때 대장암을 진단받았다면은 나의 대장암 위험률은 2~3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걸 유전성 소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아예 유전이 되는 대장암의 군도 있고요. 조금 드물긴 하지만 크론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군에서도 대장암 발병이 높습니다. 이 질환이 약간 드무니까요. 그러면 대장암은 어떻게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2가지 경로가 있는데 위의 경로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초록 색깔은 암이 아닌 용종 단계입니다. 용종의 씨앗이 이렇게 생기다가 용종의 모양을 하면서 올라오죠. 근데 용종이 커지다 보면은 끝에 이렇게 주황색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밑에 거는요. 씨앗부터 생기는 그 씨앗이 용종의 씨앗이 아니라 암의 씨앗부터 자라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종의 단계에서 용종을 떼내게 되면 암을 예방하는 그런 예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주황색 암세포가 생겼지만 그래도 조금 생겼을 때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면은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검진 방법은 2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대변 자멸 검사, 대변을 받아내서 거기에 혈액이 나오는지 보는 검사입니다. 장점은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 장점이 있고요. 전날 금식이나 관장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비용 효과적인 면이 있고
이미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시행했을 때 대장암 발병률과 사망률을 낮춘다는 확실한 근거가 입증된 그런 검사이지만 단점은 조기 대장암은 출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 대장암 진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방법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반면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 전체를 직접 관찰하기 때문에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바로 조직 검사도 시행하고 조기 대장암도 잘 발견할 수 있죠. 진단율이 높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용종이 있을 때 바로 제거하는 치료적 시술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많이 좀 아픈 검사라 통증이 좀 문제가 되고요. 조직 검사 하게 되면은 이제 출혈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드물긴 하지만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 가능한 검사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나는 오늘 대장 검사하려고 왔으니까 난 무조건 대장 검사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100% 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안전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요렇게 깨끗하게 장 정결이 돼야 되는데 변이 많이 남아 있거나 이러면은 장 정결이 불충분해서 관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것보다 더 장을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완벽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복부 수술을 하시는 경우 있죠. 담낭 절제나 부인과 수술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 안에 장이 좀 유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이나 식사하시거나 변 보시는 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대장 내시경은 거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장 유착 때문에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장 자체가 조금 검사가 어려운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또 검사 전에 준비할 사항이 또 많습니다. 일단 3일 전에는 씨 있는 걸 드시면 안 되는데 특히 포도씨는 드시게 되면은 장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대장 내시경 할 때 이게 다 관에 막혀가지고 검사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고 참외나 수박씨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는데 버섯이 남아 있었잖아요. 버섯도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하시고 검사 전날 저녁을 드시는데 저녁이 일반식이 아니라 미음과 같은 아주 그냥 묽은 죽 같은 걸 드셔야 돼요. 그리고 밤 9시에 1차 장 준비, 다음날 아침 새벽 5시에 2차 장 준비까지 하셔야지 대장 내시경 준비가 끝납니다.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장 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AJ, BJ가 4포씩 들어있는데 AJ, BJ를 한 포씩 500cc 통에 담습니다. 그리고 물을 500까지 채웁니다. 그러면 한 통이 500cc가 되죠. 그래서 검사 전날 밤 9시에 용액 500 해서 1리터에다가 그냥 맹물 500, 1.5리터.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똑같이 용액 500, 맹물 500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1.5리터 토탈 3리터를 드시게 되고요. 드시는 방법은 500cc 통이 있잖아요. 이 반씩 15분 동안 드시고 15분 동안 드시고 그럼 30분 걸리죠. 그럼 30분,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검사 전날에는 9시부터 10시 반까지 용액을 드시게 되고 화장실 갔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5시부터 6시 반까지 드시고 화장실 갔다가 다 비운 다음에 검사하러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암은 그 점막에 국한되어 있는 암 연기암부터 근육까지 갔는지 대장벽을 뚫고 나갔는지 아니면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1기부터 3기까지 나뉘고 있고요. 그러면은 0기부터 1기까지를 제가 국소암 1번이라고 해볼게요. 2기, 3기는 국한암 2번, 나머지 원격 전인 3번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은 1번, 2번, 3번이에요. 1번은 뭐 아주 조기니까 생존율이 95%까지 됩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점은 2번 국소암의 경우에도 위암은 아까 60%였잖아요. 대장암은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일단 뭐 그 조기암에서 발견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일단은 발견 자체가 중요한 암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암 어떻게 보일지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정상 대장 소견입니다. 주름이 아주 예쁘게 보이죠. 그리고 점막이 투명해가지고
밑에 혈관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의 예쁜 대장 사진입니다. 나머지 3개는 대장암 종괴로 대체되어 있는 진행성 대장암 상태입니다. 제가 근데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증상이 없을 때 이렇게 진단받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다음 뭔지 보겠습니다. 왼쪽 위의 사진은 뭔가 약간 붉게 보여요. 그리고 혈관이 여긴 보이는데 여기는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염색약을 발라봤더니 경계가 잘 지워진 한 6mm 정도의 납작한 용종이 보입니다. 약간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선종성 용종이고요. 아래 거도 이렇게 용종처럼 모양이 보이는데 크기가 일단 1cm 이상이에요. 제가 1cm 이상은 조금 위험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들어가 보이죠. 요 들어간 보인 데다가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양성 용종이 아니라 악성 용종입니다. 이거는 대장 내시경을 해서 대장암의 조기 진단에 성공한 거죠. 다음도 보시면 비슷하게 보이는 용종인데 위에 거는 보시기에도 크기는 1cm 정도 되지만 매끈하게 보입니다. 선종성 용종, 그냥 용종입니다. 그냥 떼면 되거든요. 밑에 거는 크기가 약간 크고 표면이 약간 불규칙하면서 곱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보기에도 약간 암성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역시 조직 검사에서 암성 용종으로 나왔습니다. 이 케이스도 대장 내시경을 통한 조기 진단에 성공한 거죠. 이렇게 작은 용종은 겸자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약간 큰 용종은 올가미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용종 상태에서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암의 예방에 이건 성공을 한 겁니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증명된 용종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용종 절제술과 똑같이 하면은 이 자체가 그냥 대장암 치료가 되거든요. 이건 일석삼조에 해당하는 치료까지 가능한 경우입니다. 국가에서는 50세 이상부터 매년 대변 검사라고 통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지금 정책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 먼저 하시는 분들도 요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50세부터 시작을 하고요. 5년 간격으로 하면은 안전합니다. 근데 2가지, 가족력이 있다. 근데 그 가족력이 좀 세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 명의 가족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가족력이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55세 이하로 좀 젊을 때 진단받은 경우에는 시작 연령이 50세가 아니라 40세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 내가 과거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용종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그 용종도 좀 센 용종이다. 어떤 용종이냐면 크기가 크거나 개수가 많거나 좀 세포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간격이 5년이 아니라 한 3년에서 뭐 1년까지도 단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암입니다. 간암은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간의 실질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담즙이 내려가는 담도예요. 이 간 실질에 생기는 암을 간세포암이라고 하고요. 초록색 담관에 생긴 암을 담관세포암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다 간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간세포암이 간원발암의 거의 8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간암 하면은 이 간세포암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담도암이다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도 오늘 간세포암에 준해서 간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암은 50세에서 59세 남자의 호발하고요. 발생률은 남자는 4위, 여자는 6위. 상대적으로 조금 순위가 밀리는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점, 사망률은 남자 2위, 여자 3위로 굉장히 높습니다. 간세포암을 진단받은 사람의 기저 간질환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은 B형 간염이고요. 그 다음은 C형 간염, 그 다음은 알코올에 의한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큰 국민들을 대상으로 질병 검진을 할 때는요, 증상이 없는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검사를 해요. 그게 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이고요. 간암의 경우에는
간암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감시하는 검사를 합니다. 개념이 약간 다른데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간암표 보이시면요. 다른 질병하고 다르게 맨 왼쪽의 바가 좀 짧습니다. 간 안에 암세포가 국한되어 있는 경우도 생존율이 54%로 다른 병에 비해서는 좀 낮게 느껴지죠. 그래서 간암의 경우에는 특히 위험군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감시 검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40대 후반 남자분이고 그냥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하셨던 분이에요. B형 간염 보유자셨고 초음파에서 보니까 4cm 정도 되는 크기의 이런 종괴가 보였습니다. CT 검사에서도 같은 부위에 보였고요. CT 검사랑 초음파 검사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간암으로 진단이 되어서 다행히 1기였기 때문에 수술을 잘 받았던 경우고 5년 이상 생존해 계십니다. 두 번째는 50대 초반 남자분인데 C형 간염에 술도 많이 드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이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혈액으로 보는 간암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CT, MRI 검사를 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CT, MRI에서 2.5cm, 0.7cm 크기는 크진 않지만 두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기는 3기였지만 수술 안 받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고요. 치료가 잘 돼서 5년 이상 생존을 하고 계십니다. 간암은 이제 전체적으로 생존율도 이전에 비해서는 33%로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럼 어떤 위험군을 선택해서 검사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 항원 보유자, C형 간염 항체 보유자. 옛날엔 다 보균자라는 말을 썼는데 요새는 그런 말을 쓰진 않아요. 그들 중에서 40세 이상의 경우,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간 경변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간 경변증 진단받은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진단 직후부터 이 위험군에 들어갑니다. 그 위험군에 대해서 1년 아니고요. 6개월 간격으로 간 초음파 플러스 혈액으로 보는 간암 수치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요. 평소에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비만으로 지방간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이런 분들은 위험군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간 수치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은 세계 여성암 1위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2위입니다. 거의 따라잡았고 그 이유는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하고 모유 수요 감소하고 또 식습관도 서구화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 연두 색깔 그래프를 보시면요. 다른 암에 비해서 계속 증가 곡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90년대보다 지금 위암의 발생률이 5배나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25명 중 1명에서 진단을 계속 받고 있고요. 40, 50대에 많습니다. 자, 유방은 그 유방 조직 옆을 침윤했는지 아니면 그 안에 국한된지에 따라서 비침윤성 암과 침윤성 암으로 나뉘는데요. 비침윤성 암이 조기 유방암이죠. 영기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침윤성 암의 대부분은 유관 상피내암, 상피내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유방암의 씨앗인데 이렇게 유관 안에 정상 세포만 있어야 하는데 암세포들이 있지만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기암이라고 불리는 건데 무증상 검진하신 분들 중에서 암 진단 받은 경우는 이 영기암이 4분의 1이나 됩니다. 근데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은 한 4% 이면밖에 안 됩니다. 자, 유방암은 유방 국한암이라든지 국수암 모두에서 생존율이 무려 90% 이상 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검진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유방 촬영술은 유방을 위아래 좌우로 넓게 펴서 X선 검사로 하는 검진 방법입니다. 장점은 비교적 간단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영기암의 조기 징후가 있거든요. 미세석회화라고. 그거를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일단 방사선 검사기 때문에 약간의 노출이 있고 무시할 만합니다. 그래도
치밀 유방의 경우는 예민도가 감소하고 일단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유방 초음파 검사도 검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통증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 또 종괴나 낭종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기암의 중요한 사인인 미세석회화는 유방 초음파에서 잘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은 어느 한 개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두 가지 상호 보완해서 써야 되는 그런 검진 방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건 유방 촬영술 사진인데요. 이렇게 종괴가 보이고 있고요. 이분 50세고 침윤성 암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옆에 겨드랑이 임파절이 부어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침윤성 암이었고요. 오른쪽은 40대 중반인데 유관 상피내암, 영기암이었습니다. 위에는 별게 없고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 하얀 색깔 석회화가 보이시죠? 이것은 영기암의 대표적인 사인인 미세석회화 양성소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고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암을 진단받은 경우이고요. 자, 어디가 유방암일까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증상인 상태에서 잘 진단받을 수 있고 이분도 이제 치민성 소염암, 영기암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치료 성적이 좋기 때문에 발견이 다행인 거죠. 다음은 이제 60세인데 이분은 이제 유방 촬영술에서는 약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에 초음파를 다시 대고 봤더니 이렇게 종괴가 잘 보였습니다. 이분도 치민성 암이었고요. 치밀 유방인 유방 촬영을 했을 때 유방 조직이 지방층보다 유방의 섬유유선 조직이 발달해서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이 뒤에는 종괴가 조그만 게 보일 때 안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변이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젊은 연령이나 동양인에서 이런 게 흔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게 되면은 상호 보완적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방 검진은 40세부터는 받아야 되고요. 2년에 한 번 최소한도 받아야 되고 기본 검사는 유방 촬영술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유방 초음파 검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70세 이상에서는 개인별 위험도라든지 선호도에 따라서 검사 간격이나 검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궁 경부암인데요. 자궁은 이렇게 체부하고 경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부는 자궁으로 들어가는 입구부거든요. 그 경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자궁경부암이라고 합니다. 자, 원인 역학 보시면은 30세 이후부터 증가하고요. 50대에 정점을 이룹니다.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이 균에 의한 경우가 98%고요. 다 걸리는 건 아니고 걸렸던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타입이 독한 타입인지 아닌지가 결정을 짓고요. 그 바이러스가 복제했던 머물렀던 기간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경부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를 특수 고안된 솔로 문질러서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조직을 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궁경부 세포가 예쁘게 보이는 정상 소견이고 이거는 자궁경부암 소견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있죠. 자궁경부암 진행 과정은 정상 자궁 점막에 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되게 되면은 바이러스 타입이 독한 타입이 아니고 내 면역력이 좋으면은 정상에서 변화가 있다가 다시 정상으로 백합니다.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바이러스 타입이 조금 독한 타입이고 면역력도 좀 약하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왼쪽으로 안 가고 계속 저등급 세포 변형, 고등급 세포 변형, 암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걱정할 크게 많이 하셔도 되는 이유가 정상에서 암까지 가는 과정이 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최소 7년에서 20년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치료적인 개입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아주 많은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진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암입니다. 자궁경부암은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국가에서는 지금 2년에 한 번씩 통지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그 전에 했던 검사력에 따라서 검사 간격 같은 게 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대암 제가 설명드린 거에 요약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가이드라인도 다르고 또 외국 가이드라인도 다 다르고 전문가 집단마다 또 가이드라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국가암 정책하고 또 개인적인 관심사가 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가 다 좋은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그나마 가장 합리적으로 현재 드릴 수 있는 그런 안이고요. 5대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다. 위암은 40세부터 위내시경으로 검진을 시작하고 2년을 넘기지 않는다. 위암의 가족력이나 위축 화생성 위험이 있거나 위선종의 치료력, 위수술력이 있는 경우는 1년으로 기간을 조정한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경우 평균적인 위험도의 경우 50세에 시작한다. 5년 간격이 안전하고 가족력이 센 가족력이 있거나 센 용종력이 있는 경우에는 3년에서 1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나오는 대변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간암의 경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암입니다. 고위험군, B형 간염, C형 간염 보유자 40세 이상과 간경변증 환자는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와 간암 수치 검사를 혈액 검사로 시행한다. 유방암은 40세 이후에 1, 2년 간격으로 검진을 시행한다. 자궁경부암은 20세부터 1, 2년 간격으로 검진을 시행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 원하는 게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그냥 삶의 연장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건강한 삶에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